오늘도 역시 기다려주시면 알짜배기 단지 소개시켜 드릴 것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평택에 고덕 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서정리역 인근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서정리역을 막상 와보니 아직은 개발 중인 곳이기 때문에 고덕 신도시에서 서정리역을 바로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도리어 서정리역을 이용을 하는 대부분의 어떤 수요층들은 건너편, 지금 제가 보이는 뒤편으로가 바로 구도심입니다. 평택의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역 이었고요. 1호선이기 때문에 1호선이 대부분 지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1호선이 있는 곳은 철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뉘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도 좀 단절된 느낌으로 나뉜 느낌이 납니다. 근데 고덕 신도시는 지금도 아직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게 앞으로 쭉 기증기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건물을 올리기 위한 기증기들이 열심히 이 날씨에도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특히나 이곳에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성의 반도체 산업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산업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 바로 무엇입니까? 반도체 산업. 특히나 앞으로 자율주행부터 해서 모든가 AI들이 움직이는 모든 4차 산업에는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산업 단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한 120만 평 규모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3캠퍼스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규모가 지금까지 최대입니다. 한 700m 정도의 규모입니다. 혹시 상상해 가십니까? 이것은 이제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들어설 것들 50조 이상의 또 재원이 투입이 됩니다. 10나노미터라는 D램 제품을 이곳에서 생산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올리기 위해서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인근에 접해 있는 곳이 바로 고덕 신도시이기 때문에 모두들 관심을 갖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알짜 단지 추천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소개 한번 해드릴까 하고 왔습니다. 평택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짜 단지 또 소개해 드려야겠죠. 혹시 평택을 아신다고 하면은 2018년도를 기억하시나요? 모두 다 그렇게 오를 때 평택 지역은 도리어 공급 폭탄으로 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기까지 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가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또 아파트로서 갖춰야 될 규모 한번 보겠습니다. 714세대, 세대수가 좀 작은 게 단점입니다만 그래도 700세대를 넘긴 세대입니다. 그리고 준공연도는 2005년도 정도 되고요. 그런데 첫째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업무지역과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덕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첨단 산업단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그곳과 굉장히 인접해 있다는 거, 그리고 주변에는 장단 일반 산업단지와 송탄 일반 산업단지도 같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교통의 여건도 이미 강남과 동탄을 쉽게 오갈 수 있는 M버스가 있기 때문에 강남까지도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 그런데 이곳의 가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5평과 28평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타입이 있고요. 25평이 지금 현재 2억 3천, 그리고 28평이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2억 2,500 정도 됐습니다. 2억 2천만 원대라고 하면은 지금 주변 단지 상승 거의 2배 가까이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데, 이곳이 그만큼 남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곳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는 곧 전세입자들이죠. 전세입자들은 그곳이 내가 실제로 거주하기 좋을 때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이곳은 전세가율이 꾸준히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통의 여건이나 교육의 환경, 그리고 나의 일자리와 인접해 있다는 뜻입니다. 산업단지가 계속해서 증설되고 있지요. 기업을 키우기 위한 산업단지의 인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단은 제가 서정리역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고덕 신도시에 이미 입주가 완료돼서 거래가 가능한 단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 기증기 저 뒤로 살짝 보이는 초록색 지붕이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실 거예요. 고덕국제신도시의 파라곤. 이곳은 지금 2019년도에 준공이 나서 입주를 했고요. 전체 규모는 752세대예요. 그리고 평형대는 27평, 33평, 42평으로 나뉘어져서 한 3개 평형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실거래가는 27평이 한 7억 원, 33평이 한 8억 3천 정도 됩니다. 42평이 지금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장 차별화가 되는 게 바로 큰 평형이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 30평형대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만 지금 이곳은 42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곤에서 저 건너편에 황토색 줄이 길게 세로로 가 있는 곳이 고덕 자연엔 자이입니다. 이곳은 755세대 정도 되고요. 여기는 단일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3평이고요. 2021년 한 4월에 실거래가를 보면은 8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신한 인스빌. 신한 인스빌은 지금 2020년 4월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세대는 613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평형대는 큰 평형대만 있다는 게 또 특징이네요. 32평하고 37평이 있습니다. 32평 같은 경우에는 한 현재 7억 4,800만 원 선 정도 되고요. 37평은 세대수가 많지 않은가 봅니다. 아직은 거래가 없고. 그렇다면 32평이 7억 4,800이라고 하면은 37평이야 그 이상 가겠죠. 신한 인스빌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고덕 제1풍경채입니다. 지금 이곳은 2019년도에 지금 입주를 이미 한 곳이고요. 1022세대 가장 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형대는 33평하고 38평 이렇게 두 가지 평형대로 30평대가 가장 많이 있군요. 33평이 8억 실거래가를 찍었고요. 38평이 8억 5천만 원 정도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2년이 채 됐거나 안 됐습니다. 세를 줬다면 아직 그 세입자가 거주 연한을 다 채우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덕 국제신도시는 이제 들어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서정리역을 중심으로 중간지대가 지금 허허벌판입니다. 이 허허벌판은 그냥 벌판이 아니라 이곳에 상업 업무지가 들어오겠죠. 이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상업지가 중간에 들어올 것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지금 아마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불편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삼성 반도체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증기가 무슨 뚝딱뚝딱? 야, 새롭게 뭐가 건설이 된다라는 뚝딱뚝딱 쇳소리가 많이 나는 곳에 투자하라는 말도 있는데 이곳이 바로 현대에서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하고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이렇게 두 곳이 지금 들어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한번 지역에 와봤습니다. 삼성산업단지 인근에 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 산업단지 인근이야말로 현재 많은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요 인근이 바로 그 상업시설들이 있는 근생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지막한 5층, 6층 정도의 상가들이 있는 지역들이 형성되게 되는데 여기도 또한 그런 곳입니다. 삼성에 근무하시는 상주 인구들이 이곳에 기거를 하거나 아니 숙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생활권이 이쪽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곳은 대규모의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선다고 해서 제가 잠깐 한번 들려봤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한다거나 했을 때 큰 금액 들지 않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인데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은 어떤 가족 세대원이 들어온다면은 반도체 산업의 젊은 또 인력들은 큰 아파트에 좀 거리가 있는 것보다 도보가 가능한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들도 꽤 찾을 것 같습니다. 1144세대의 엄청난 웬만한 아파트 단지 규모 못지않은 거대 오피스텔이 들어오네요. 1.5룸 정도 크기에서 한 2룸 정도 크기까지 오피스텔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한 1억 6천만 원 선부터 2룸 정도 되는 크기는 한 2억 3천에서 2억 4천 사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의 평형대 봤을 때는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고 삼성에서 도보가 가능한 가장 생활 중심 지역에 가장 큰 단지로 들어있다고 했을 때는 이곳은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곳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한번 가봐 달라고 요청을 하신 곳이었습니다. 이제야 와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한번 지역 탐방을 할 것이고요. 그뿐이 아니죠. 그 지역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숨어있는 진주를 찾는 것이 저희의 강점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가 지제역 인근의 알짜배기 단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것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지금 5월 25일 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곳에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 앞으로 81만 평이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이란 어떤 것일까요? 개발행위를 금지하게 되고 이후에는 어떤 적재라든가 이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을 다 금지하는 것입니다. 3년간 묶이게 되는데요. 3년간 난개발을 못하게 개발 행위를 제한해놨다면 바로 3년 안에 빠르게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벌판 인근이 이미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야트막한 산지와 벌판들이 보입니다만 그곳이 또 한 48만 평 정도 됩니다. 그곳이 같이 연계해서 삼성의 협력 업체들이 또 들어올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켜볼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제역은 많은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그 전부터 지제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의 중심지로 평택에 있어서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지제역이죠. 이미 지제역은 1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이미 개통이 된 SRT가 수서역까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SRT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삼성동에 있는 한승복합센터가 들어서는 곳에 SRT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삼성동까지도 30분대에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이면은 개통을 하게 돼 수원발 KTX가 연계가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 지제역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는 교통의 호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또 묶였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인근의 아파트 단지들은 곧 6월에 아마 분양을 하게 돼 또 대단지가 있습니다. 1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인데요. 자기가 곧 분양을 하게 될 텐데 관심 많이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또 특이하게 조합아파트 힐스테이트가 들어섰는데요. 가격대가 조합아파트 하면 쌀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역세권이다 보니 지금 33평이 8억대라는 거 지금 현재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장주 아파트들이 지제역 인근으로 쭉 들어선다라는 거, 그리고 그 너머로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 빠르게 삼성과 더불어 연계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러시는 분들에게 적은 금액으로 가성비 좋은 단지 하나 소개해 드려야 또 보람이 있겠죠? 그럼 한번 떠나보시죠. 저는 지금 약속대로 그곳에 왔습니다. 가성비 좋은 아파트 하나 소개해드린다고 했었죠? 바로 그곳인데요. 이곳은 바로 태평 아파트입니다. 태평 아파트는 지제역에서 초역세권은 아닙니다. 사실 마을버스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와 출퇴근길 15분에 이곳에서 많이들 출퇴근을 한다라는 곳입니다. 단지는 작지 않습니다. 1288세대. 공시지가 살짝 살펴볼 텐데요.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것도 세대가 1000세대가 넘는 곳, 그것도 산업지 인근에 있는 곳, 찾기 쉽지 않은데요. 공시지가가 1억 이하라고 해도 살짝 8천, 9천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몇 년 사이에 금방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곳은 안전하게 아직은 6천만 원 초반대라는 것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가격적인 면에서나 크게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면서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수요자들이 찾을 때에는 그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이곳은 전세가가 80%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23평이 지금 현재 1억 중반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26평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억 8천 정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세가율은 8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 큰 평형으로 31평이 있습니다. 31평이 2억을 찍긴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데 강점이죠. 그만큼 실수요자들이 찾는 곳이라는 거. 그런데 아직은 공시가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대형 단지라는 거. 그리고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이곳이 위치가 나쁘다면 다른 주택단지들이 들어서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바로 따끈따끈하게 2021년 3월에 시그니처 하늘채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대형의 주거 벨트를 이루게 되는 삼성전자와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거듭났습니다.